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많이 받으세요. 네, 연초부터 장세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오늘도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뉴스 세 가지를 한번 네. 꼽아볼 텐데요. 대표님부터 한번 꼽아보시죠. 네. 한 세 가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유가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뭐 좀 심상치가 않았죠.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 이제 하마스 쪽에 공격을 했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중동 쪽에 분쟁이 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자 쪽에서 시작했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레바논이나 뭐 이라크, 뭐 그다음에 홍해 쪽으로 이제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유가는 뭐 생각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주요 생산 국가들이 거기 다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해 쪽 같은 경우도 수에즈 운하가 좀 지장이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이제 조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인 생산 중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뭐 분쟁들은 있었었지만은 생산량에 뭐 지장을 준다든지 어떤 시설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더 확대되면서 이제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홍해 쪽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좀 막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생산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뭐 영향을 주는 쪽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량에 이제 좀 지장을 주는 쪽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거 갖다 확대해가지고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생각은 거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생산 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적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물류는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물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못 가면은 희망봉 돌아가면은 비용의 문제지 공급량이 그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배럴당 한 2불 정도 코스트가 상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불 정도 올라가는 정도가 맥스인 거지, 그게 이제 수급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뭐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 공급이 수요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조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 계속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가 별로 살아나질 않잖아요. 비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역대 최대 생산량을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훨씬 많고, 오펙 같은 경우에도 감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0만 배럴 정도는 이제 언제든지 유사시에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여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유가도 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적이 없었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이란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무력적으로 이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런 거는 아직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나 변동성 면에서는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번 팍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번 팍 떨어졌었죠.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북극 한파가 이제 몰려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확 한 25% 정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재고가 너무 또 많고 하니까 다시 이제 원상 복구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이제 다시 원상 복구를 한 수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고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5년 평균치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재고량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재고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 거는 이제 퍼미안 쪽에서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재고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12월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생각보다 1월 달 들어와서 좀 미국 쪽이 추워진 거지 12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또 생산량은 많은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재고 수준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날씨에 많이 좀 연동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겨울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제일 어디가 이제 뭐 천연가스 LNG 형태로 어디가 제일 많이 수출했나 보면은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보면은 2위가 이제 호주하고 뭐 카타르, 3위가 카타르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비슷하고 이제 한 8천만 톤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시작한 게 2016년부터 했으니까 7년 만에 제로에서 세계 최대 이제 그 LNG 수출국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생산량이 많이 늘었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러시아 쪽 이제 부족한 물량을 갖다 미국 쪽에서 이제 뭐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뭐 늘어나는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이제 처리가 가능했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또 큰 LNG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두 개가 2024년에서 이제 좀 연기가 돼갖고 2025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출 용량이 이제 4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수출하는 캐퍼시티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동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쪽 이제 재고가 이제 계속 쌓이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 돼갖고 수출을 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구조적인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도 그래도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다가 추가로 호주나 뭐 카타르 뭐 수출량의 한 절반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이걸 누가 받아주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서 이제 그걸로 메꿔줬었었는데, 그럼 여기에다 추가로 더 늘어나는 물량은 누가 받아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럽 안 되면은 그다음에 아시아권 쪽인데 한국 아니면 일본 뭐 이런 데서 받아주면 좋긴 한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거는 없잖아요. 보면은 이제 에너지 산업 구조도 그렇고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뭐 보면은 지금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때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중국이 왜 그러면은 LNG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도 중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일 많이 쓰는 나라니까, 뭐 수요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이제 중국에서 받아주면 문제는 해결인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상황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중국에서 이제 뭐 그 넘쳐나는 물량을 다 받아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예. 미국에서는 맨날 중국 거 때리면서 저거 하는데 또 이거는 모자르니까 야 이건 좀 사줘 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하는데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순순히 그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면은 당분간은 천연가스가 그렇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생산량이 갑자기 이렇게 수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별로 가스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 뭐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가스도 그렇고 이제 셰일로 해서 셰일 여기서 쪽에서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그 전까지는 아예 뭐 채굴이 안 됐었던 예, 건데. 그냥 뭐 태우는 쪽도 됐었었고, 왜냐면 별로 넘쳐나는데 팔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LNG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태우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소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LNG 형태가 나오면서 저장을 해놓고 이제 파는 길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파는 것도
보면은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배로 날라야 되니까 가격 경쟁이 안 여기 되는데 액화시켜서 배로 날려야 우크라이나 되고. 전쟁 터지면서 네, 그걸 이제 배로 실어 날라도 되게 비싸져가지고 팔 수 있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팔 데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석유도 나와서 석유도 팔고 가스도 나와서 가스도 팔고 네. 이제 공장도 다 짓고 네. 그냥 미국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뭐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환경 산업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EV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투자 부분으로 봤었을 때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죠. 뭐 전년 대비 한 40%씩 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는 부동산 쪽은 감소하는 부동산이나 건설 쪽은 이제 감소를 하고 대신 이제 키 인더스트리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EV 쪽을 한번 보자 이거죠. EV 쪽을 한번 보면은 뭐 매년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올해가 보면은 한 1,670만 대 정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중에 한 1,000만 대가 이제 중국이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뭐 이런 데서 이제 팔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안 팔리지 않나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맥캡은 찍은 것 같은 분위기죠. 팔리는 거에 올라간 거에서 네. 이제 대충 지금 거의 뭐 얼리 저기 어댑터들은 다 산 분위기. 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는 역성장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워가지고 뭐 배터리가 테슬라 안 다 들어오고 뭐 다 쓰고. 저기 견인되고 뭐 충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 쓴 사람들이 뭐 다음에 또 사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야 진짜 충전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미국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데는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게 주로 뭐 BYD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이제 저가형 저가형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좀 꺼리는 것 같고, 생산자들도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데는 뭐 전기차만 만드니까 이제 전기차를 밀겠지만은 다른데 포드나 GM 같이 이제 전기차 아닌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가 비싸기도 비싸고, 보면은 이제 가격이 요즘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해갖고 파는 것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덜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이제 관련된 산업들도 보면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겠죠.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EV 쪽을 이제 더 확대를 시킨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광물부터 시작해 갖고 다 밸류 체인을 갖다가 미국 안에서 다 만들겠다. 뭐 이쪽에 배터리 공장도 여기다 지어라 그러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에는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안 팔려 가지고서는 그런 투자나 이제 이게 잘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보면은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이 있고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상태라 여기다 이제 뭐 트럼프까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IRA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되기가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쪽 부분에 이제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중국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네? 전기차나 뭐 이런 배터리나 뭐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이쪽 산업 쪽 재편하는 게 이제 중국 업체들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 대표님이 준비하신 뉴스는 좀 새로운 제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영어가 데리버티브잖아요. 그래서 D라는 말을 붙였고 기존에 이제 계속 이제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딜레이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핫한 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재미도 없고 딴 데서 훨씬 더 요즘은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파생 상품 채널이시니까 파생 상품에 관련된 뉴스만 뽑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 중에 파생 상품 관련돼 있는 것들만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제일 요즘 핫한 거죠. 지금 HGS, ELS. 네. 거의 유튜브랑 블로그랑 뭐 뉴스들까지 이젠 다 도배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글도 쓰셨잖아요, 강 대표님. 저도 쓰긴 썼는데 쓰라 그래 쓰긴 썼는데 엄청 길게 썼는데 근데 어제 오늘은 더 제가 이거 쓰느라고 찾아보니까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어달라고 다 가고 계셔가지고 이제 머리에 띠를 매셨기 때문에 거기다 선거까지 앞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불안전 판매다.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고 그러고 샀다 자기는. 그 다음에 나는 정기예금 가입하듯이 ELS 가입했지 투자한 거 아니다. 반토막 이상이에요. 52%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밑에 차트 보시면은 있는 차트가 HSCI 차트가 아니라 CSI 500하고 CSI 1000 차트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목을 그래서 한국에서는 H지수, ELS, 중국에서는 스노우볼. 그 밑에 있는 게 스노우볼이라는 상품이 중국에서 우리랑 비슷한 구조로 130억 불이 팔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또 똑같이 우리처럼 막힌 레벨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해지하는 물량들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그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질 거다. 이런 뉴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서로 증폭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H를 때리고 중국은 본토에서 이제 중국 소형주, 중소형주를 또 팔고 그러면서 이제 그 CICC에서는 얘기는 이걸 그렇게 해봤자 볼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를 마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ELS 보통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여드렸었고 여기서 채널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이 네거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CICC처럼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임팩트 별로 없을 거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 너무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도망가서 나가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한 날짜에 그 다음에 물량들이 만기가 많아지면 그 날짜 하루는 임팩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3% 빠지고 오늘은 3% 오르고 뭐 이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하게 보면 이제 나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걸 받치려면 중국 지수, 중국 경제에 대한 어느 펀더멘탈 정도가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H지수 같은 경우는 자꾸 사람들이 홍콩 H지수라고 해서 뭐 홍콩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 많이 보면 뭐 홍콩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그렇다. 홍콩은 홍콩 달러 패그를 쓰는데 중국은 위안화를 쓰는데 다른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금리 내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 올린다고 여긴 홍콩 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HSCI는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홍콩 관련 회사가 아니라 중국 본토 회사들이거든요.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나머지 은행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18년도 이럴 때는 H 주식만 들어 있었는데 18년도 3월달 이후에는 뭐 P칩, 레드칩 그래가지고 다른 IT 기업들까지 다 글로벌하게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까지 다 그 안에 막 들어왔어요. 50개가. 그러면서 시가총액에서 이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게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은 다 주정부 소유거든요.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배당도 꼭 해야 돼요. 돈도 꼭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잘 또 이렇게 금리 정책 써줘서 돈을 항상 벌게 해주기 때문에 하방이 막힐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슈가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바뀐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텐센트, 알리바바, IT 주식이 30%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 버리니까 IT 또 이제 다 혼났잖아요. 예, 작년부터 계속 혼나고 이제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상태들이 되다 보니까 IT 주식들이 빠지면서 HSCI도 다 빠져버렸고 그런 상태니까 이제 되게 힘든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ELS나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그런 거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뽑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빅스 콜옵션. 빅스가 지금 한 12, 11 정도 해요. 그리고 앞에 쪽 거는 거의 9% 정도 하거든요. 근데 17위 행사 가격인 빅스 콜옵션이 거래가 됐어요. 2월 달 만기예요. 2월 14일까지.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게 빅스 17위 행사가 되려면 진짜 큰 일이 벌어져야 해요. 근데 이제 그 옵션을, 빅스 옵션을 갖다가 25만 계약을 매수를 누군가가 했다고 하고 그게 1670만 불이에요. 1670만 불이니까 거의 한 2, 300억을 그냥 프리미엄 주고 2월 14일까지 날릴 만한 걸 산 거죠. 그쵸. 17은 누가 봐도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골적인 약세 베팅이냐 아니면은 미리 알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뭐 포트폴리오상 그냥 해지하려고 버리는 돈으로 그냥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긴 되게 어렵다.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0.63달러 정도 돼서 그 계약 곱하면 1670만 불. 1670만. 네, 거의 한 2천만,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겠죠? 한 달짜리 200억 날리는 거니까 뭐 펀드가 뭐 한 수십 조짜리면은 뭐 0.1% 정도 날린도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로 다운사이드로 베팅하는 거냐 이런 거는 저렇게 1600만 불 넣고 했다가 저게 행사가 되면 저게 뭐 한 16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 2억, 한 빌리언으로 될 수도 있어요. 100배 정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배를 베팅을 한 거냐 그러면 진짜 이거 어디서 전쟁을 나거나 아니면 진짜 알고 이런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걸 아는 사람이면 저런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거래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래들이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면 시장에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했냐, 예. 도대체가 저 돈을 누가 버리냐 이거죠. 예. 그리고 그걸 또 판 사람이 또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나 마켓메이커들은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해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시장 전체에 임팩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이라 그러는 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선물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초자산이 뭐 나스닥, 유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제 빅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ELS 같은 경우도 ELS를 해지하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선물이랑 옵션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다 미친다. 19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거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풋콜 레이시오라 그래서 원래 저희가 심리 지수라 그래서 빅스 지수처럼 풋이 거래량이 더 많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포 지수다라는 거 할 때 풋콜 비율이랑 풋콜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비율이랑 빅스 두 가지를 쓰거든요, 옵션에서. 그런데 그 비율이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풋콜 레이시오를 이제 팩터로 넣어서 모델 같은 데서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높아지면 숏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숏을 친다는 게 이제 매도 아래로 베팅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과거랑 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풋 쪽이 더 상대적으로는 지금 실제 레벨로 보면 낮아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풋들이 시장 방향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왜 일어나나 하면 금리가 올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풋옵션이나 콜옵션들을 하면 프리미엄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는 인더머니 옵션.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높은 풋옵션. 지금 100 지수가 100인데 120, 130짜리 풋옵션들도 거래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자가 5%가 나와서 그 프리미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행사되면 어떡할래? 인더머니면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옵션이니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행사를 그러면 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날 사서 주면 되니까 그리고 해지를 하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그런 경우 해지를 해놔도 상관이 없는 게 보통 이제 옵션이 모든 사람이 하루에 다 같이 행사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옵션의 아메리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 행사를 하면 그 전체 중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기계가 뽑아서 몇 명한테 나눠주거든요. 너 행사됐어. 주식으로 가져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에서 프라이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행사됐다거나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격 프라이싱을 하는데 실제 리얼 세상에서는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행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자를 받겠다는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란색 차트 부분이 뭐냐면 풋옵션의 인더머니 풋옵션들이 거래되는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앳더머니나 아웃더머니는 그냥 노멀하게 밑에 있는데 1 언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풋콜이랑 봤을 때 콜이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은 그러니까 풋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저렇게 인더머니들만 거래되고 있는데 쟤네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저렇게 비싼 인더머니들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풋콜 레이시오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거래들이 자꾸 일어나면. 근데 이게 개인이 해도 되냐 보면 진짜 이건 먼지 같은 돈이에요. 여기 여기 뉴스에서도 진짜 뭐 그 더스트 같은 돈을 모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돈이지만 수십만 계약씩을 기관들은 팔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먹는 거여서 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개월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플레이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 5%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수요일 날 만기인 옵션들이 생긴 거죠. 얘네들은 이제 매일매일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옵션을 거래를 한대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이틀 뒤에 결제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이자를 챙기려고. 예. 그래서 수요일 날 거래량이 많은 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22년도 4분기부터 수요일 날 거래를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거래량들이 다른 요일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게 왜냐하면 금요일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안 주고 월요일 날 실제 결제가 되는 거죠. 돈을 줄 때는. 그럼 길잖아요. 기간이. 그동안에 이자를 먹으려고. 그래서 되게 아주 작은 돈까지도 꼼꼼히 챙기려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풋콜 레이시오가 밑에 보여드리는 그 노란색이 풋콜 레이시오거든요. 풋콜 레이시오인데 지금도 낮은 레벨인데 더 낮은 레벨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S&P 풋콜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왜 시장 왜 이렇게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침체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이미 되게 퍼지티브하게끔 이제 피어가 없는 거죠. 두려움 없는 상태가 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거를 쓰실 때 약간 이런 뉴스들이나 봐서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풋콜 레이시오를 옛날 차트에서 이렇게 쭉 그려서 저쪽에서 이만큼이니까 지금 현재가 과거 대비 이러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지 또는 매수를 해야지 이런 비율로서 그냥 정하실 때 어떤 그 뒤에 단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가 높아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보통 이렇게 할 때 인컴 전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컴 전략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에게는 그 인컴이 너무 적은 거죠. 그쵸. 네, 그런 건데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차익거래성이잖아요. 자기네들은 크레딧이 있으니까 크레딧을 그냥 써서 그냥 팔기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서 무이자로 빌려서 소액을 받겠다. 소액을 돈을 계속 받을 그거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슈톡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봤는데 사실 천연가스는 특히 난방 시즌이 제일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시즌이라서 재고가 많이 빠져줘야 되는데도 여전히 재고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또 원유도 이벤트성으로 좀 공급이 흔들려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있고 또 미국 지수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는 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뉴스들에 좀 집중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